네, 안녕하세요. 피트 홍석재입니다. 지금 피트 TMT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심폐능력검사 항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맨 첫 페이지에서 TMT 검사 가이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 보여지는 게 TMT 전체 검사 목록들입니다. VO2max 직접 검사. 이거는 실제 호흡가스 분석 장비를 갖고 있는 연구소나 대학에서도 저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셨어요. 실제 검사를 해도 피트 리포트를 뽑고 싶다. 그래서 실제 검사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트도 저희가 별도로 프로팀이나 출장을 가기 때문에 실제 한 8천만 원 정도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흡가스 분석을 포터블로 가서 직접 측정을 하고 입력하면 동일한 검사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부하 검사 말씀드렸죠. 가장 힘든 검사 중에 하나죠. 초급, 중급, 고급자가 있고 5분, 12분, 2.4km 달리기가 있고요. 그리고 로잉 테스트가 있습니다. 2,000m 로잉 테스트.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5분 테스트는 5분 달리기 검사는 초급, 12분 2,000m 로잉 검사는 중급, 2.4km 달리기는 고급이고요. 모든 달리기 검사는 2.4km 달리기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진부하 검사 같은 경우는 엠브루스 프로토콜로 천천히 경사도라 속도가 올라가면서 힘들 때 멈추면 자동으로 검사 리포트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실제 스마트 트레드밀이 있죠. 그래서 피트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트레드밀이 있는데 그 트레드밀에서 달리기를 하면 조금 더 손쉽게 비주얼라이징 한 검사들 화면을 보면서 달리기를 하고 검사 결과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피트 트레드밀 없어도 돼요. 그냥 일반 헬스장에 있는 트레드밀로도 충분히 점진부하 테스트 할 수 있다고 이전에도 가이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최대부하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중급자 검사에서 많이 하는 12분 달리기 검사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이렇게 제가 12분 달리기 검사를 클릭했어요. 5분 달리기나 2.4km도 마찬가지인데 아래에 보시면 이 검사를 연령 평균 어떤 속도로 완주하는지 밑에 써 있습니다. 11.2km/h라고 써 있죠. 지금 이 속도가 이 연령의 이 남성의 연령 평균이 12분 동안 달리는 속도인 거예요. 근데 보통 평균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통 평균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무리가 된다, 빠른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한 1km/h에서 2km/h까지는 낮추셔서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그쵸? 자, 그리고 12분 달리기 검사 기준을 보여드리면 각 연령대별로 평균 속도를 함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속도를 보시면 쉽게 입력하실 수 있어요. 이게 기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트레이너가 기준하에 조금 높게, 조금 낮게 설정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최대 부하 검사이기 때문에 첫 검사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한번 평균 속도로 시작을 하되 힘들어하면 낮추고 안 힘들어하면 좀 높여서 반드시 빠르게 반드시 멀리 도착하게 하는 것, 그게 트레이너의 실력입니다. 자, 12분 달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2분 달리기 시작하면 회원님 이 검사를 받으면 어떤 베네핏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고 지금 달리면서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조금 더 높일까요? 달려볼까요? 파이팅 해보세요. 자, 이거 달리면 내가 살 빼는데 가장 중요한 속도도 알 수 있고 몇 분 달려야 되는지도 알 수 있어요. 딱 한 번만 열심히 달려볼게요. 파이팅! 이렇게 12분 동안 계속 응원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동기도 꽉 차고 열심히 달려서 본인의 맥스치까지 가깝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검사하는 거예요. 트레이너들 그렇게 그냥 달리세요 하고 밥 먹으러 가면 안 돼요. 12분 동안, 5분 동안, 2.4km 완주하는 동안 옆에서 계속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마스크 차고 하는 검사도 트레이너가 옆에 붙어서 계속 응원해 주는 거예요. 응원을 하고 안 하고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응원해 주고 자각도 확인하고 데이터 입력하고 실제 하트레이트가 변화도가 어떻게 되는지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똑같은 검사 결과가 나온다라고 해도 회원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다를 수도 있고 실제 RP 척도도 다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느껴지는 스트레스 수준이나 다른 부분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트레이너는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뛰세요 하고 가면 안 됩니다. 대신에 숙제로 한번 검사해보세요, 달려보세요 할 수는 있어요. 이제는 피트 트레드밀 외에도 핸드폰에서 GPS 켜고 밖에 나가서 혼자 트레이너가 아니고 회원이 혼자 달리기를 해도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회원이 밖에 나가서 달리기 하고 오면 검사 결과를 볼 수 있어. 그리고 회원이 헬스장이 아닌 곳에서 밖에 나가서 달리기 하잖아요. 달리기 검사를 받았어. 트레이너한테 알림이 갑니다.
트레이너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제 트레이닝 공간이 피트니스 센터에 국한되지 않아요. 트레이너들도 가이드해 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피트밖에 할 수 없어요. 자, 다시 검사 설명을 드리면 12분 달리기는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 꺼볼까요? 자, 검사 기록을 입력할 거예요. 검사 기록을 입력할 건데 검사하면서 회원이 어깨가 아팠다, 무릎이 아팠다, 좌우에 비대칭이 있었다, 쩔뚝쩔뚝 거렸다, 통증이 있었다, 이런 정성적 평가 메모도 할 수 있게끔 검사자 메모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을 하면 선택해서 달리는 동안 좌우의 밸런스가 깨졌다, 왼쪽 발목 인벌전되는 모습이 보여졌다,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가이드 영상을 클릭하면 지금 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12분 동안 가장 멀리 달린 거리를 평균적으로는 2239m를 달린다고 입력을 했는데, 그러면 평균보다 조금 낮은 결과를 한번 도출해 볼까요? 2210m로 입력을 한번 해서 아웃풋을 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면 12번째 검사라고 나와 있어요. 상단에 보시면 12번째 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검사가 계속 기록이 되는 거예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리고 아래에는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실제 VO2max가 지금 좋았다가 나빴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지죠. 아, 내가 운동을 쉬었을 수도 있고 달리기 안 했을 수도 있고 다쳤을 수도 있고 체중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올라갔다. 그래서 최근에 한 검사는 파란색으로 저렇게 표기가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 그래프 보시면 오해하실 수도 있어 설명드리면, 맨 처음에 한 검사가 3월 26일 이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 가장 최근에 6개 검사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을 했으면 첫 번째 검사,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10번째 검사,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추이를 보고 최근에 어땠는지, 맨 처음이랑 어땠는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자 메모는 여기서 보여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고 피트가 가장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TNT 심폐능력 검사 리포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가 돼서요, 무려 4장의 리포트가 나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리포트인데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네. 아이고, 너무 크다. 네, 이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는 개인의 프로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별, 연령, 체중, 그리고 신체활동 습관, 그리고 검사에 대한 횟수, 이런 부분들이 다 입력이 돼서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12분 달리기 검사 결과 기록은 2210m, 최대 산소 능력은 43ml/kg/min이 나왔어요. 그쵸? 자, 연령 평균보다 한 0.8 정도 낮네요. 산소 이용률은 12.3매치가 나왔습니다. 100분이 46%면 100명 중에 54등이란 얘기고요. 속도를 올렸다 낮췄다 했지만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11.8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검사는 속도를 올렸다가 낮췄다가 하면서 하는 검사지만 한 번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속도가 나오죠. 그럼 이 속도에서 한 0.3에서 0.6 올려가면서 계속 검사를 하는 겁니다. 원래 FM으로 하면 처음에 한 검사가 맥스치는 아니에요. 맥스에 근접한 검사 결과겠죠. 검사를 잘했다면. 그래서 11.8로 달렸으면 0.3 추가해서 12.1, 12.4. 저도 이걸 대학에서 배운 거고요. 교수님들한테 배운 얘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2.4, 12.7, 12.9, 0.3씩 올리면 13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고정 속도로 두 번째부터는 완주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12.1로 완주했다? 그럼 12.4. 또 완주했다? 12.7. 완주했다? 13.0. 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완주를 못하는 속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한 검사 기록이 가장 맥스치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검사하겠죠. 만약 트레이너가 검사를 잘했으면 한 번, 2번만에 맥스치를 도달할 거고, 잘 못했으면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여러 번 하겠죠. 그런데 맥스 검사, 최대 검사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한 번, 2번 정도 안 하고 3번, 4번까지 계속 하라고 하면 PT 몇백만 원 낸 회원님들이 거부감이 있고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한번 해보고 본인들이 판단하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 베네핏을 주는지 계속 피드백을 드려서 검사를 유도하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2.4km 검사를 가장 추천하고 권장하는 건 2.4km 검사 자체가 볼륨이 있기 때문에 검사만 하더라도 체력이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계속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고요. 일단은 속도는 그렇게 볼 수 있고, 평가는 F, 페어가 나왔죠. 자, 순위, 랭킹 55가 나왔는데, 이 55가 어떤 뜻이냐면, 이 체육관에서, 이 아이디, 이 계정에서 측정된 사람들 중에서의 나의 순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스크롤해서 올려볼까요? 자, 이제 진단입니다. 여기까지가 진단. 자, VO2max, 내 능력과 내 연령 성별 평균 차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심폐 나이가 나왔어요. 이 심폐 나이는 31세예요. 지금 나는 몇 살이죠? 위를 보면 26살인데 31세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심폐 능력이 VO2max가 31세 평균과 같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20살이 나왔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예요. 20살이 제일 좋은 연령치로 나옵니다. 종합점수 그리고 조절. 평균보다 페이스가 0.8 정도 느렸고 100분위는 4% 매치값 VO2max 차이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평균치 비교. 그래서 속도에 대한 기준. 내 연령 평균은 12 정도로 완주를 하는데 저는 11.8로 완주한 거고요. 자, 거리 같은 경우는 2239m 정도 완주를 하는데 저는 2210m를 완주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100분위도 이렇게 조금 더 비주얼라이징하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당신은 이래. 심폐 능력이 좋아, 나빠. 이 정도 차이가 나. 라고 하는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대부분의 검사 결과는 결과만 드려요. 평가만 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가 없어요. 하지만 피트는 어쩌라고를 더 상세하게 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트레드밀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죠. 추천되는 트레드밀의 운동 프로그램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W와 R이 적혀 있습니다. 이 W는 워킹, 걸을 수도 있는 속도이기 때문에 워킹, 런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놨고요. 그 뒤에는 R이라고 찍혀 있어요. 다 달려라, 달리는 속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체력이 낮으면 이 트레드밀에서 팻번, 여기 버닝팻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방 연소의 가장 효과적인 달리기 속도예요. 이 속도는 어쩌면 걷는 속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체력이 낮은 분들은 걷기부터 시작해서 달리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걷기보다 달리기가 좋아요? 아니요, 달리기가 더 좋아요. 하지만 달리지 못하는 사람은 걷기부터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충분히 오래 걸을 수 있으면 가볍게 빠르게 걷는 거고, 빠르게 걸을 수 있으면 가볍게 조깅하는 거고, 조깅을 했으면 오래 달려보고, 오래 달릴 수 있으면 조금 더 빨리 달려보고, 조금 더 빨리 달리다가 아주 빠르게 짧게도 달릴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는 게 좋고요. 더 빠르게 오래 달리는 걸 목표로, 하지만 스트레스 수준 낮게끔 하는 게 체력 향상의 방향인 겁니다. 걷기만 주구장창 한다고 체력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움직이는 게 중요하니까 걷기 권장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팻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버닝팻, 지방 연소의 가장 효과적인 속도는 6.9km/h인 거예요. 지방 연소의 가장 효과적인 속도로 30분 이상은 달려봐라 라고 권장하고 있는 거고, 이 속도로 달리기를 했을 때 피로감은 가장 없어요. 피로감이 가장 없다는 건 저는 오늘 피곤해요, 힘들어요, 스트레스 많아요, 안 달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 속도로 달리는 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이 속도로 달렸을 때 그 피로감을 리커버리 하는데도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커버리 하는데 효과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피로를 회복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 속도로 달리세요. 이 속도로 적어도 30분 이상, 1시간 이상까지 달릴 수 있는 체력을 키우는 게 목표예요. 레슨하면서 할 수는 없지만 회원한테 권장할 수는 있죠. 여러분,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게 좋은 거 아니고 무조건 오래 달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낮은 속도로 오래 달리는 걸 꾸준하게 하면 피로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낄 수 있고 피로를 회복하는 능력이 매우 높아집니다. 체력만 좋은 게 아니고 피로를 회복하는 능력이 늘어나야, 커져야, 향상돼야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사이클이 좋아집니다. 그쵸? 그래서 이 팻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실제로 6.9km/h로 달려보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밑에도 회복 달리기, 리커버리 런이 나와 있어요. 6.9로 나와 있죠. 이게 리커버리 런. 그리고 30분은 달려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60분까지 달릴 수 있는 걸 권장합니다 라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일반인 분들이라고 하면 이게 제일 우선시되는 달리기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가볍게, 걷기 속도보다 더 느려도 상관은 없는데 무조건 가볍게 30분 이상은 달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돼야 그 다음에 무슨 달리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내가 달리기 싫어요.
저는 30분 이상 못 달려요 라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나는 병에 걸려도 됩니다. 저는 그냥 고혈압에 걸릴게요 라고 하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니까 반드시 가볍게라도 달리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는 게 트레이너의 목적이고, 안 되면 걷기라도 하세요. 자, 좀 길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리포트 해석이 정말 중요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트레이너들도 회원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빼번, 지방 연소의 가장 효과적인 속도, 피로 회복의 가장 효과적인 속도, 이게 회복 달리기 리커버리 런 기준이고요. 자, 저기 보면 카디오 트레이닝이라고 나와 있어요. 패티그가 피로라고 하는 뜻인데 좀 피로도가 있다. VO2 맥스 리저브의 80% 정도 수준이고요. 이 속도로 달리기를 하면 적당히 피로감이 있는 속도입니다. 체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클래식한 속도고, 과거에는 이 중간 강도 달리기 속도를 많이 추천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패티그 화살표가 두 개죠. 맥스치에 대한 속도예요. 그래서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의 높은 강도 기준입니다. 아래 보시면 고강도 인터벌 달리기가 있어요. 히트런이라고 하죠. 그래서 11.8로 7.1로 반복해서 달려라 라고 나와 있고, 가운데 2분이라고 이래서 이렇게 서클이 나와 있어요. 자, 11.8로 2분 뛰고 다시 7.1로 2분 뛰고, 이게 한 번의 리피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리피테이션을 몇 번을 하는 게 권장되냐 라고 나와 있어서 밑에 보면 7.9 리피테이션 same 400kcal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9.9 리피테이션 500kcal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트레이닝 볼륨은 한 번 운동했을 때 150칼로리 이상의 볼륨을 소비해라. 그래야 운동 효과를 가져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150칼로리 이상은 반드시 소비하세요 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권장하는 체력 수준은 한 번 운동했을 때 400kcal를 소비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목표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세컨 테스트를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 VO2 맥스 테스트를 하고 나서 여기서 추천되는 카디오 트레이닝 속도가 나와 있어요. 자, 이 속도를 트레이너들이 세컨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무슨 테스트를 하느냐? 트레이닝 볼륨 테스트를 합니다. 트레이닝 볼륨 테스트가 뭐냐? 이 사람의 VO2 맥스 심폐 능력은 알았는데 볼륨에 대한 기준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VO2 맥스 리저브의 80% 속도, 카디오 트레이닝에 가이드하고 있는 저 속도로 달려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만큼? 회원님의 트레이닝 볼륨 테스트를 할 거고요. 측정된 VO2 맥스의 리저브 80%, 카디오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저 속도로 딱 한 번만 가장 오래 뛰어보세요. 권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9.5로 회원님 가장 오래 뛰어보세요. 보통 30분 이상 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주면서 달리기를 합니다. 실제 VO2 맥스 리저브 80%를 30분 이상 달리는 건 쉽지 않아요. 자, 달리기를 했는데 이 회원이 뭐 22분, 21분 달렸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분당 소비 칼로리가 계산이 됩니다. 저기 보시면 9.5 밑에 분당 12.7kcal per min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속도로 1분 달렸을 때 소비되는 칼로리예요. 근데 21분 달렸다라고 하면 저기 밑에 속도, 저기 밑에 12.7kcal 곱하기 21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최대로 소비할 수 있는 맥스 킬로칼로리가 나와요. 그럼 뭐 250, 270, 뭐 3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 사람은 최대로 소비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한 300칼로리구나. 그러면 300칼로리를 기준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350칼로리 기준, 400칼로리 기준으로 권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줄여볼까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9.5km/h로 달리기를 했는데 최대 소비할 수 있는 킬로칼로리가 300kcal였다. 자, 그럼 고강도 인터벌 달리기에서 400kcal 소비하는 게 7.9 리피테이션이면 쉽게 말해서 8번 반복하면 한 400칼로리 소비한다고 가이드를 할게요. 그런데 이 사람은 300kcal 소비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볼륨 테스트를 측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회원님 체력 수준으로는 지금 고강도 인터벌 달리기에서 3번 정도 하면 300kcal 소비하는 겁니다. 아, 3번이 아니죠. 자, 고강도 인터벌 달리기에서 6번 리피테이션 하면 300칼로리 소비하는 거예요. 왜? 8번 하면 400이니까. 계산 간단하죠. 자, 6번 정도 반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당신은 맥스 킬로칼로리 테스트에서 300을 소비하는 기준으로 저희가 측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6번 하고 포기하고 내려오실 것 같습니다 라고 권장을 하고 알려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회원은 반드시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내려옵니다. 선생님, 저 7번 했는데요. 아, 그럼 잘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볼륨을 증가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인터벌 달리기를 해서 조금은 약을 파는 거지만
평소에 쓰지 못했던 에너지를 조금 더 활용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벌 달리기를 했을 때 주변에서도 저 프로그램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더 크게 옵니다. 실제로는 30분 1시간 이상 달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운 다음에 하는 게 맞는데 현장에서는 실제 페이를 지불하고 지루한 프로그램을 하기가 어려우니 이 운동 강도로 고강도 인터벌 달리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하나 권장해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고강도 인터벌 달리기에서 11.8, 7.1, 2분 서클이라고 해서 2분 반복하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초급자라고 한다면 1분 반복하셔도 돼요. 최대로 2분 반복하는 거지. 처음부터 2분 힘들면 1분 90초 그 뒤에 2분 반복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디파이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시는 거고, 권장하고 고체력자는 500칼로리까지도 소비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우는 거예요. 계속 듀레이션, 시간을 증가시키는 건 방향이 아닙니다. 이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면 그때는 속도를 높여서 수행 시간을 줄이는 거고, 그러면 나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1시간 90분을 해야 갖고 갈 수 있는 베네핏을 나는 30분, 20분 만에 갖고 갈 수 있는 체력을 갖고 가게 된 겁니다. 그게 체력을 향상시켜서 효과적인 상태의 몸으로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운동의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한 가이드는 말씀을 드렸지만 피트가 제공하고 있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트레이너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가이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할 도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달리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피트짐 웹 서비스 리포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이렇게 트레이너용 설명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어플리케이션에서 GPS 키고 달리기를 해도 이런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어요. 그건 개인용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때는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레이너용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어렵게 복잡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거지, 항상 피트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어렵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위로 다시 올라가 볼까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회원들이 야외에서 달리기 하고 싶은데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야외에서 달리기 하고 싶으면 스테이지를 30분을 3.5km 완주해 보세요. 30분 동안 3.5km를 달려보세요. 20분 동안 3.1km를 달려보세요. 권장할 수 있고요. 스텝 1은 리커버리 런이고 스텝 2는 카디오 트레이닝 런 속도랑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완료를 했으면 2.4km 런 테스트를 다시 리테스트해서 검사 수치 레벨을 올려보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환자 가이드가 있는데 저기 세이프 존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 세이프 존은 4.7에서 7.1, VO2 max 리저브 40에서 60% 정도 레인지예요. 그리고 4.7에서 9.4는 40에서 80%의 레인지입니다. 실제 ACSM 가이드라인을 보면 대부분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 레인지 안에서 운동하라고 가이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 레인지 안에서 가이드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4.7로 시작해서 30분, 40분, 1시간 달리기를 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다. 지금 걷기 속도인데 할 수 있다면 5.1, 5.5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서 7.1까지 한 30분, 1시간 달려보세요. 점진적으로 부하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수행을 해서 30분, 1시간 달릴 수 있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검사를 하고 기준 수치를 바꾸고 세이프 존을 다시 확인해서 다시 달리기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만 계속 운동하세요 1년, 2년 이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어느 정도로 수행을 할 수 있으면 다시 리테스트하고 기준치를 바꾸고 다시 새롭게 형성된 세이프 존 안에서 다시 점진적으로 향상하고 1시간 수행을 하고 맞춰지면 다시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질환자 가이드 설명드렸고요. 자, 아래 보시면 하나 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고강도 간헐적 달리기입니다. 자, 이거를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17.7 굉장히 높은 속도예요. VO2 max 리저브의 170%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고 야외에서 달릴 때는 속도를 권장하지 않고 전력 질주하라고 합니다. 자, 이 고강도 간헐적 달리기는 고강도 인터벌 달리기보다 더 힘들어요. 더 힘들고 더 맥스 치고 고급자들만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왕관을 씌워놨어요. 하지만 효과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밑에 보면 스프린트성 능력, 순발력, 스프린트성 능력, 리커버리, 그리고 에어로빅 카파시티, 유산소 능력, 그리고 엔자임 액티비티, 효소의 활성도, 모두 유무산소 능력 모두 다 증가됩니다. 어떻게? 17.7 속도로 15초 달리기 하고 15초 휴식하고
이걸 6번 반복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운동 수행 시간은 실제로 30초 곱하기 6 하면 한 5분밖에 되지 않아요. 5분 동안 수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힘든 운동이지만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수행해라. 그러면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인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체력 수준이 안 된 사람이 이걸 하면 오버 트레이닝하고 운동에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 운동은 다 해요. 다 포기하죠. 오버 트레이닝 시키면 안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우는 게 권장되는 거지 처음부터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피트 리포트 첫 페이지 설명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두 번째 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